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병덕입니다. 지난주 기자회견 이후에 한 언론인께서 좋은 취지의 정책 이벤트인데 정쟁에 가려서 주목을 덜 받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예상보다는 더 큰 호응이 있어서 기쁩니다. 6월에 입법 달리기로 세 번째 기자회견을 합니다. 긍정적인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치열하게 21대 국회를 보낸 분입니다. 저랑 같이 민생 7남매? 민생 5남매?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당 때 청와대에서 저랑 같이 손실보상법 만들려고 피켓도 들고 25일간 농성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의 주제와 관련된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많은 전문적 지식들을 제공해 주었던 분입니다. 우리 양희원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여기에서 저걸 다음은 법안을 이어받아 주실 의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하실 김한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동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지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용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재관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용우 의원님은 환노이시죠? 네, 환노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6분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셨고, 김경만, 김혜재, 홍익표, 임미애 의원님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 못했지만 응원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3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3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덕분에 7월 첫째 주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5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1에 참여한 위성건 의원이 서민금융지원법, 에피소드 2에 참여한 임미애 의원님이 영농태양광 사업지원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이어달리기에 참여한 의원실의 협조 아래 공동 발의와 법안 심사 진행 단계 등을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산자위 스페셜입니다. 산자위 소속 의원님들이 대거 참여해 주셨습니다.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3 참가자와 법안을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인 김경만 의원은 전략기술 보호 강화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을 산자위에서 활력하실 이재관 의원님이 이어받습니다.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해당 법안을 김혜재 의원께서 발의했고 김한규 의원에게 바톤 터치됐습니다. 민변 민생위 출신 김동화 의원은 홍익표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형 IRA 법과 에너지 고속도로는 박지혜 의원, 그리고 태양광 이격거리 10m법은 임미애 의원님, 그리고 온실가스 유상할당법은 이용우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상 4개의 법안은 탈핵과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난 4년간 치열하게 일했던 양희원영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법입니다. 다음 주 에피소드,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4에 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민주당은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으로 22대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려면 결국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민주당이 되는데 입법 이어달리기가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21대 국회에서 활약해 주신 양이원영 의원님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21대 때 발의한 법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22대 국회의원들께서 이어달리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여기 오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국회 상황이 또 그러했던지라 저 스스로도 좀 위축이 되어서 법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추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에 대해서는 50%로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탄소세 도입을 천명을 한 만큼 그렇다면 유상할당 100%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로 바로 하기에는 지금 10%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온실가스를 공짜로 거의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걸 돈을 내고 배출을 해야만 사실상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가 이런 탄소 중립에 관련한 무역 규제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밖에 못했던 50% 비록 이상이라고 했지만은 그걸 좀 더 과감하게 올려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격거리 10m도 태양광 발전기에서 불이 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ESS가 연결이 되면 소방도로를 확보할 목적에 10m를 정도를 한 거라서 이것도 저는 조정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마당에도 지붕에도 다 태양광 발전기를 올리는데 굳이 그렇게 이격거리를 둬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최대한으로 그 10m로 하고 한다든가, 그리고 한국형 IRA법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IRA처럼 본 법에 직접적인 지원 방안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의 한계라고들 얘기하고 대부분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로 넘기면서 좀 행정부에게 그런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보완해서 강화시켜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22대 국회가 21대보다 훨씬 더 파이팅 넘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정책 국회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부탁 말씀도 드리고 기도도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지혜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가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먼저 좋은 입법 아이디어로 이렇게 22대에서도 법안 이어달리기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저희 양이원영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6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이곳에서는 코스트코 노동자 고 김동호님의 폭염 산재 사망 1주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후위기는 곧 민생의 위기이자 삶의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빠른 시일 내에 줄이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좋은 취지의 법안들도 많았는데요.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거치지 못하고 임기가 종료된 아쉬운 법안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2가지 법안을 우선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 이른바 한국판 IRA 법입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제정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온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가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요. 국내에서 이런 탄소중립 산업이 위축된다면 탄소중립 정책 목표의 달성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한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은 어제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곧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을 위한 전력계통 확보 특별 법안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송배전망과 같은 전력계통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 법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송정망 건설을 위한 국가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해서 송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좋은 법안과 정책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울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배님의 열정과 노력이 깃들어 있는 법안을 22대 후배 국회의원이 이어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책과 이슈는 딱 잘라 있는 것이 아니고 21대와 22대에 걸쳐 연속되어 있습니다. 22대인 지금 고민하고 있는 현안을 앞서 21대 국회의원 선배님들이 어떻게 접근하셨나 살펴보는 것은 의정활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양이원영 의원님으로부터 이어받게 된 탄소배출권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무상으로 배정받는 무상할당과 거래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이 있습니다. 무상할당을 줄여야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무상할당량이 남게 되면 이를 팔아서 기업의 이익으로 회수하고 이를 다시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로 쓰게 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무상할당 비율을 줄이지 않고 있어서 기업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탄소 배출권이 남게 되고 이를 시장에 내다 팔다 보니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급락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21대 국회의 양이원영 의원님이 앞서 연구를 하셨고 그 결과인 법률안을 제가 이어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에 담긴 취지를 이어받고 더욱 정교하게 연구해서 양이원영 의원님이 뜻하신 내용을 담는 법안으로 이어달리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한규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제주실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저는 김혜재 의원의 법안을 이어받아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부문 탄소 중립 이행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망라했습니다. 현재 경남, 전남, 충남 등에 밀집된 발전소와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 지역 간의 먼 거리 문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주변 지역에서 다 소비하지 못해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 전력망 혁신이 없다면 에너지 전환도, 반도체 전쟁도 물거품입니다.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법안을 건네주신 김혜재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가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미래산업 육성, 저출생 인구위기, 에너지 전환 등 시급한 국가 아젠다에 유의미한 대안을 만들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동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화입니다. 제가 이어달리게 될 법안은 21대 국회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발의하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우선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민병덕 정책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법안 발의를 동의해 주신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역 상권의 붕괴와 함께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의 붕괴는 결국 대한민국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역 상권 붕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지역 상권 진출입니다. 최근 중소상인들을 만났을 때도 가장 큰 요청 중 하나가 복합 쇼핑몰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홍익편 전 원내대표께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하셨고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일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법안이 이대로 묻히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입법 달리기의 취지에 적극 공감해 제가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통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보호하고 있지만 지역 상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을 두고 있지만 복합 쇼핑몰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대규모 점포 입지의 사전 검토 및 등록제도 합리화와 함께 복합 쇼핑몰을 영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 변호사 생활을 하며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민생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입법 이어 달리기를 시작으로 산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경제 생태계의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우리 경제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관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이재관입니다. 제가 이어받을 법안은 21대 김경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던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입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영업 기밀 등 핵심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1년에 미국 정부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보조금 지원 대가로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고 상무부와의 긴 협의 끝에 기밀을 제외하고 제출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자주 일어날 것이고 또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 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산자부 장관은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법 이어달리기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번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